아, 지금 잠깐 시간이 조금 나가지고 용산기 준비생님이 이제 플럭스 수직 맞대기 용접을 조금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조금 해드리려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질문이 뭐였냐면 플럭스 수직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1차와 2차 사진 3차까지 요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전압이 약해서 그런지 위빙 때문에 그런지 덜 녹은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전압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일단 3차를 먼저 한번 봅시다. 3차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불똥이 많이 튀었죠. 이게 물방울이. 이게 불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방울이 불똥인데 플럭스 용접을 하실 때는 이게 전압이 전류보다 높을 때 와이어 끝단부에 이제 물방울이 여기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튀게 되고 철판에 붙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전압 중에 일단 믹스가 조금 잘못됐다. 전압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1차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가 없어요. 1차 지금 이 백비드 나온 결과물로만 딱 봤을 때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용접 산업기사나 용접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럭스 맞대기를 이제 엑스레이 이제 RT를 찍잖아요. 그런데 이 RT를 찍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골 있죠? 옆에 요 골. 이 골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골. 요 골이 조금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골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플럭스 수직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개선면이 요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1차를 너무 이쪽에 있는 스라와 스라 제일 날카로운 부위 여기 루트면이라고 하잖아요. 루트면. 이 루트면을 너무 가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골이 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골이 안 지게 하는 게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이 골이 안 지게 하려면 이렇게 용접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1차 용접을 할 때부터 위빙을 조금 하셔가지고 물을 여기에 있는 개선면 센터와 여기에 있는 개선면 센터까지 용접을 하셔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은 이 백비드는 당연히 이제 1차 용접보다는 조금 더 전류 전압이 올라가야 될 거고 우리가 이만큼을 녹이면서 뒤에 백비드를 밀어내야 될 거니까 전류와 전압이 조금 업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러면 업된 다음에 양 옆에서만 기다리시게 되면 우리 1차의 표면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고 평평하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골진 게 별로 없고 골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운 양은 이만큼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2차를 쌓아봐야 채울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2차를 쏘시게 되면 조금 올라오는 비드가 생기게 되면서 양옆에 조금 덜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차를 여기까지 이렇게 쏘셨다면 2차를 조금 천천히 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2차를 쏘면서 한 번에 요렇게 볼록하게 용접을 하시게 되는 거를 추천드린다. 요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개선면이 있다. 우리가 티그나 아크나 아래복이나 뭐 수평 CO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스라와 여기에 있는 스라를 용접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내고 2차와 3차를 쌓아야 되지만 우리 플럭스 수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도 세게 쓸 수 없고 3차도 전류 전압을 강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요렇게 요까지 채워주게 되면 위빙을 해서 여기 골진 부위가 없게끔 만들고 요렇게 1차를 한 번에 요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를 2차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엑스레이에도 조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외관을 검사를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1차가 지금 요렇게 골이 많이 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골이 많이 졌으면 우리가 뭐 2차와 3차를 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2차를 쐈을 때 이 골에 있는 요 부위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없애면서 용접을 요거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슬래그를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험 모재가 9T이다 보니까 너무 센 전류 전압을 사용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자세도 아래복이랑 수평이 아니고 수직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 전압을 세게 못 쓰잖아요. 세게 못 쓰니까 약한 전류 전압을 대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약한 전류 전압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 있는 안에 박혀 있는 슬래그라든지 안에 골져 있는 부분을 용접으로 인해서 다 태워내지 못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백비드 사진이고, 우린 이 백비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면 있죠. 요 모재면, 이 모재면보다 높이가 얼마나 올라왔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용접 상기랑 용접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면보다 내 지금 나온 백비드의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가 모재 두께의 반이니까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9T라고 얘기를 했죠. 9T. 그러니까 9T의 반은 4.5mm다. 4.5mm 이상 올라오게 되면 얘는 오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조금만 나와도 관계가 없거든요. 이 면보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조금만 나오는 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 넓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높이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까지의 여성부 최고점의 높이. 그래서 많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 요 백비드는 그래서 크게 무의미하다. 우리는 1차의 표면에 골이 안 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차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1차를 쐈는데 1차를 쏘고 2차를 쐈는데 1차조차도 우리가 용접을 해 보니까 조금 볼록한 거예요. 중간에가 요렇게 위빙을 조금밖에 안 하시고 요렇게 가니까 조금 볼록했어. 그래서 여기에 양이 채울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를 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거의 2차를 쏘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럼 3차는 어떻게 돼요? 또 올라오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켜야 하는 건 뭐죠? 이 높이예요. 높이. 이 높이가 4.5mm 이상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2차를 높게 쏘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현상은 2차를 높게 쐈으니까 3차도 높게 쏠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1차를 쏘면서 2차만큼 채워놔라. 위빙을 해서, 그리고 고리 없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라. 이게 엑스레이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면 비드가 나오는데, 요거에서 문제점이 또 뭐냐, 우리가 2차에서 높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높이가 요렇게 조금 올라와 있었죠.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거에다가 전류 전압을 세게 쓰자니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위빙이 그만큼 또 빨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 전압을 세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낮추거든요. 낮추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말은 그 중에서 이 물방울 튄 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스패터. 이제 그 와이어 끝단부에 보면은 여기 요렇게 돼 있죠. 이 끝단부에 보면 CO2 특성상 이게 물방울이 생기게 돼요. 이게 물방울이 생기면서 빠르게 탕 하고 퍼뜨려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전압이라는 게 전류보다 더 강하다 보니 물방울이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늦게 터지게 되면서 이러한 굵은 스패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굵게 형성된 이것만 봤을 때도 전압이 조금 강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류와 전압이 둘 다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신 거를 딱 봤을 때 제 느낌은, 엑스레이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표면으로 봤을 때는 전류와 전압 중에 전압이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용상기 준비생님의 플럭스 수직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피드백 지금 여기 해드렸으니까 요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1차를 쏘면서 2차만큼 용접을 하시되 지금 쏘는 전류 전압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쓰셔야 그래도 2차를 용접을 하시면서 2차만큼 용접을 했으니까 백비드가 밀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2차 그러니까 1차의 표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전류와 전압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도 아직 채울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도 비드가 이쁘장하게 나온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용접 산업기사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화이팅!